안녕하세요, 운동강사 여러분. 오늘부터 보행 분석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요. 뇌, 척수, 말초신경, 근육, 뼈, 관절 등이 협력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행 패턴의 이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걷기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강사로서 보행 분석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걷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회원님들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하고 부상 예방 및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올바른 보행 패턴을 익히며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님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특정 운동 동작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보행 분석은 트레이닝 지도 능력을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필수 역량입니다. 저 또한 회원님들의 운동을 지도가 들어가기 전에 꼭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게 보행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행 분석을 위한 해부학, 생리학, 생체 역학의 좀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고요. 이를 활용해서 실제 보행 패턴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익히며 보행 패턴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보행 지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행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법적 용어와 개념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법 용어는 좀 책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강의에서는 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법적 용어는 해법적 자세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해법적 자세가 뭐냐면 양발을 모으고 팔을 몸통 옆에 붙이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도록 곧게 선 자세를 해법적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를 기준으로 신체의 위치와 방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 또한 해법적 자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보행 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배워볼 용어는 앞쪽, anterior이라고 하는 용어고요. 신체의 앞면을 의미하고 우리의 배꼽은 신체 앞쪽에 위치해 있죠. 자, 두 번째는 뒤쪽, posterior이라는 용어이고요. 신체의 뒷면을 의미하고 우리의 엉덩이는 뒤쪽에 위치해 있죠. 자, 세 번째는 superior, 위쪽이라고 하는 용어이고요. 신체의 상부를 의미하고 우리의 머리는 위쪽에 위치합니다. 네 번째, inferior, 아래쪽이라는 용어이고요. 신체의 하부를 의미하며 양발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왼쪽, left.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신체의 왼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보행 분석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행 시 왼발이 착지하는 순간 오른팔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자, 여섯 번째, 오른쪽, right. 신체의 오른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배 쪽, ventral이라고 하는 용어이고요. 신체의 앞쪽 표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덟 번째, 등 쪽, dorsal이라고 하고요. 뒤쪽 표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후면을 지칭하는 용어고 보행 분석에서 발등과 손등의 움직임을 평가할 때 좀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해부학적 용어를 바탕으로 해부학적 기준면과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다리 운동은 기준면을 사용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입니다. 시상면이라고 하고요. 사이스타일 플랫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앞뒤의 움직임이 이 면에서 발생을 하고요. 또한 시상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신체를 좌우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면을 중심면, 메디안 플랫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신체를 앞뒤로 나누는 면입니다. 관상면이라고 하고요. 코로날 또는 프론탈 플랫이라고 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는 동작, 옆으로 걷거나 팔을 벌리고 닿는 움직임이 이 면에서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를 위아래로 나눈 면입니다. 가로면이라고 하고요. 트랜스버스 또는 호리존탈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 면은 회전 동작이 이 면에서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서 몸통을 비트는 동작이나 엉덩 관절의 회전 움직임이 이 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관절의 주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고요. 굽힘과 편 동작입니다. 그래서 굽힘은 flexion이라고 하고요. 펴은 exten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릎과 엉덩 관절의 앞뒤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을 굽히는 동작이 굽힘, 다시 일어설 때 무릎이 펴지는 것을 이 extension, 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관상면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고요. 벌림과 모음이라는 이 두 동작이 일어납니다. 벌림은 이제 abduction이라고 하고요. 모음은 ad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행 중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가 앞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와이드 스쿼트에서 다리를 넓게 벌어지게 되면 이런 벌림 동작이 나오게 되고 무릎을 다시 굽히면서 벌어졌던 다리가 모아질 때 이제 모음, 어덕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이 모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안쪽 돌림은 이제 internal rotation이라고 하고요. 가쪽 돌림을 external ro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할 때 한 발이 지면을 밀어내는 순간에 엉덩 관절에서는 external rotation, 가쪽 돌림이 발생을 하면서 추진력을 제공을 해주고요. 반대로 발이 착지할 때는 자연스럽게 안쪽 돌림, internal rotation이 일어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보행 패턴에서 안정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행 분석에서 하지 점률과 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비, 바루스와 박구비, 발구스인데요. 이것은 관절의 각도가 중심선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구비는 흔히들 이제 오차다리로 알고 있고요. 박구비는 안짱다리, 엑스트라다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엎침과 뒷침인데요. 팔과 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엎침은 pronation이라고 하고요. 뒷침은 supination이라고도 합니다. 아래팔은 엎침 시 손바닥이 아래로, 뒷침 시에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되고요. 발은 보행 중에 이제 착지할 때 발이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엎침, 발이 이제 지면을 밀어낼 때 가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뒷침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발의 안쪽 번짐, 몸과 가쪽 번짐, 벌림인데요. 발바닥이 중심성을 향해서 모아지는 움직임이 안쪽 번짐, 반대로 이제 멀어지는 움직임이 가쪽 번짐입니다. 그래서 평발의 경우에는 엎침이 좀 과도하게 나타나고요. 묘족, 그러니까 아치가 높은 경우에는 뒷짐이 과도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좀 이해하면 보행할 때 발생하는 불균형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교정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발에 관한 용어는 좀 종종 혼란스럽고 표준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엎침은 주로 가쪽 번짐의 발등 굽힘과 아래발 벌림이 결합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사하게 뒷침은 주로 안쪽 번짐의 발바닥 굽힘과 아래발 모음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발 뒤꿈치, 몸쪽 분절에 대하여 아래발, 먼쪽 분절이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데 일부에서는 엎침과 뒷침을 단순한 가쪽 번짐과 안쪽 번짐만으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좀 다른 다분절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개 혹은 4개의 주요 분절로 나뉘어 분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행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복 개념과 관절의 움직임 방향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면 보행 패턴의 이상을 분석하고 교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보행 패턴을 분석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서 걸어보면서 발의 움직임, 엎침, 뒷침, 아니면 무릎의 정렬, 안구비, 박구비를 좀 관찰해 보고요. 불균형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보행에 있어서 기본 개념, 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